정영진 축의 매불쇼. 네, 반갑습니다. 정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압도적 재미 매불쇼 거의 생방으로 수요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지 말자 진짜. 아, 정영 씨 가장 네. 긴장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너무 싫어. 진짜 생방 바로 직전.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 드라마 DP 신드롬 아, 맞습니다. 지금 뭐 국내외 난리거든요 지금. 나도 봤잖아. 아, 네. 정영진까지 볼 정도. 어지간하면 안 보는데. 군대 관련해서는 아예 그 관심이 관심이 없는 분인데 없어. 지금 모두가 관심이 있어요. 오. 특히나 대선 후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코멘트를 네. 계속 내고 있고. 음. 그래서 오늘 이제 드라마와 현실이 얼마나 같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아, 정혜인 나옵니까? 정예인보다 진짜 정예인이 나옵니다. 아, 그래? 네, 현실판 정예인. 그래. 내 주변에 마침 어. DP 출신이 있었어. 아우, 좋았어. 지금 몸값이 네. 정예인보다 더 높아요. 아, 좋습니다. 너무너무 설렙니다. 오늘은 실제로 DP가 온다는 거죠? 실제 DP 출신이 오는데 네. 그냥 DP가 아니라 음. 전국에서 음. 탈영병 검거율 음. 1위인 DP 출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DP가 이제 탈영병 잡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 중에도 1등. 1위 전국에서 1등. 아, 좋다. 6회공 다 합쳐서 1등. 와, 너무 좋다. 대단한 놈입니다. 이거. 탈영병들은 이 사람만 보면 그냥 벌벌벌 떠네. 그렇습니다. 아, 좋아. 그러니까 얘만 보이면 제가 제 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시간을 맞추느라 네. 오늘 진짜 생방 목전에서 해야지. 방송이 진행됩니다. 네, 해야죠. 해야 되겠죠? 물론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노래냐? DP 출신 윤영빈 오신 날. 필성. 자 오늘 네. DP 출신 오셨고요. 그리고 사실 DP보다 고생은 더 했는데 오늘은 쩌리로 해병대 출신이 있어요. DP보다 고생대로 하고 인정은 못 받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리고 네. 칠성부대 쪽에서 한 명 또 와 있습니다. 우리 출연자 중엔 그래도 제일 빡센 부대들 출신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 현실판 정혜인. 정혜인. 내가 진짜 이 친구한테 막 부탁하고 고개를 조아릴 날이 올 줄 몰랐어. 엄청 부탁했어. 형빈아 한 번만 나와줘.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네. 가장 몸값이 비싼 정혜인 윤형빈. 네, 안녕하세요. 네, BBC 736기 군탈 체포조 출신. 또 아까 말씀하셨죠, 정군 검거율 1위 출신. 네, 개그맨 윤영빈입니다. 얘는 진짜 운도 좋아. 개그맨으로 죽을 만한 거 하나씩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DP 출신이야 또 마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웃기는 거 빼곤 다 잘한다고. 개그맨. 운이 너무 좋아. 그리고 개그맨인데 웃기는 걸로는 한 번도 하지 않는데 참 특이한 케이스. 대단한 친구입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본인 부대 경례로 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출신 이성혁. 해병대 제6여단 대청부대 소청전대 병 989기 병장 이성혁. 2021년 9월 8일 해병 대표로 매불쇼 출연을 명받았습니다. 해병대는 기합입니다. 네. 저거 할 때 살아 있음을 느껴요. 네. 이제 해병대한테도 궁금한 게 많은데. 해병대. 네. 자, 오늘 일단 DP가 중심이니까. 네. 자 그리고 강원도죠 칠성부대가 자 김현애 예비역 병장 어서 오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경례로 가야지. 갑자기 얘기하고, 분위기가 너무 얘기하고. 험악한데. 얘기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너무 빡센데 나와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싶은데 그래도 이제 뭐 육군에서도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 보병 중에서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구색 맞추기로 나왔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칠성부대 강원도 화천의 칠성부대 출신 김현애입니다. 단결 단결이야. 있습니다. 뭐야? 뭐가 붙네. 단결할 수 있습니다. 너 저번한 게 또 붙네. 단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어느 순간부터 사단장님이 붙여야 된다,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걸 아, 붙이죠. 무조건. 예. 뒤에 뭐가 붙는다는 거 이제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거 붙일 시간이 없는데. 아 여유가 많다는 그런 힘냈다는 방송입니다. 겁니다. 네. 정영 씨 혹시 공군 나왔는데 네. 거기도 뭐 경례 같은 거 있어요? 아니면 아유 잘 지내시죠? 아니, 뭐예요? 뭐 있어? 아 우리 식사하셨냐고. 아 있어 없어? 있지 왜 없어? 뭐야? 공군은 필승입니다. 아 공군은 필승이에요. 네. 그래도 500. 군대를 갔다 오셨네요. 아 공군이 거의 이제 뭐 놀다 온 거니까. 근데 너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 너는 머리도 기르고. 자 최욱 씨는 아 저는 네. 전진. 네. 어디 부대죠? 아, 일사단. 아 저는 이제 얘가 이제 탈영병을 쫓는 군인이었다면 아 저는 북한군을 쫓는 군인. 에이. GOP. 아, 지역. 예, 네, 예. GOP. 네. 일사단에 계신 거예요? 네. 일사단 어디 계셨어요? 동네가? 우린 동네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가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주소가 없어요. 네. 또 들어간다. 아, 주소가 없어요. 우리는. 행정병 파주 쪽이잖아. 아니었습니까? 파주 쪽. 예. 네. 예. 야, 그럼 뭐 행정은 누가 보니? 누군가 봐야 되지 않겠니? 방송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군가는 방송해야 되지 않겠니? 총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니까 뭐 나는 이제 평화주의자니까. 네네. 뭐 제 얘기나는 시간은 아니니까. 네. 아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군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이해가 되게끔 방송을 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 드라마 본 사람 위주로 갑니다. 드라마. 네, 드라마 위주로 가는 거예요. 드라마와 현실과 네. 얼마나 싱크로율. 드라마들은 다 보셨어요 두 분? 네, 봤습니다. 저 안 봤습니다. 안 봤어? 왜요? 그거 보면은 이제 막 트라우마가. 아 그런 거보다 어. 너무 재밌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실은 뭐 군대에서의 내무 부조리나 이런 게 콘텐츠가 되는 게 조금 약간 좀 불편한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그냥 괜히 막 좀 그런 게 있어서 가짜 사나이도 사실은 좀 그 출연자들이 다 동의를 한 거긴 하지만 네.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인권 문제도 있고 한 건데 너무 막 흙탕물에서 보통 기고 이제- 이런 게 너무 좀 미화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꼴보기 이제 싫은 그 게 있어요. 드러나는 게 두려운 애들은 대체로 이제 가해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김현애를 불렀습니다. 아 저 가해자로 온 건가요? 아니 뭐 얘기를 나눠보면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많이 괴롭히거든. 또. 네. 뭐 얘기하기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선임 혹은 뭐 친구, 뭐 동료 얘기로 이렇게 네, 분식하는 거 네, 괜찮죠? 네, 네. 네, 한번 쿠션 치고 가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봤는데 이거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완전 잊고 있었는데 훈련소 장면 딱 보자마자 내가 184번 훈련병이었던 게 딱 떠오르는 거야. 진짜 완전 감정이입 되더라고요. 184번이 딱 네. 떠올랐어. 번호도 떠올라? 오늘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훈련소에 첫날 누워가지고 훈련병이 와 내가 2년을 여기서 써가야 되나 이런 말을 하거든. 나도 딱 그 생각했거든. 와 이거를 2년을 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 나도.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그 드라마에서 앞에 보면 한 여성분이 누구야 나 기다릴 거니까 뭐 맞아, 그러잖아요. 맞아. 여자친구. 제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딱 그랬어요. 아, 저희 정경미. 부모님이랑 예? 정경미. 정경미 씨는 아니고요. 야, 너는 정경미 포획으로 돈 벌어놓고. 그건 야 너무 이제 DP가 옛날이니까. 뜨니까 또 옛날 여자친구. 옛날이니까. 옛날. 예. 네. 그 친구가 저희 부모님 따라와가지고 막 저 멀리서 막 눈물 펑펑 쏟고 갈 때도 우리 부모님이랑 돌아가고 백일류가 채 나가기 전에 고무신을 꺾고 지냈어요. 아 그분이 먼저 떠나셨군요. 예. 난 못 오게 했는데 겹칠까봐. 아 겹치니까. 야, 니네 아무도 오지 마. 니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이 드라마에서 훈련소 장면은 이제 많지가 않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특기병 그렇죠, 차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뭐 동물 관련 학과 나왔다 거수. 이 말투가 이제 군대 말투잖아. 뭐뭐 했다 거수. 이건 나오니까 또 옛날 생각 나더라고. 한자 참 좋아해. 근데. 그리고 동물원에서 일해봤다 거수. 그러면서 이제 놀이동산에서 일했는데 거기 토끼가 있었다. 오케이 너 군견병. 이 장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헌병을 뽑는 장면. 이때부터 이제 출발입니다. 헌병. 네. 해병대는 아예 그 훈련소 자체가 다른 거죠. 저는 이제 헌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이거 DP 보기 전까지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윤영빈 씨 해병대는 헌병이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헌병은 아니었으니까 아. 뭐 DP가 있는지도 몰랐고 DP에 대한 뭐 단어도 처음 들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헌병은 또 그 후반기 교육을 같이 받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해병대도 후반기 교육을 육군이랑 같이 받아요. 아 헌병은. 네, 그래서 기수가 아. 그 헌병대 기수는 제가 알기로는 같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헌병 네. 기수로 같이 네, 가는구나. 거기서 헌병은 또 키가 좀 커야 되니까 어. 저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죠. 앉은 키는 되게 크시네. 오늘은 형빈이가 뭔 말 해도 다 웃겨 보여. 형빈아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군대였으면 이렇게 진짜 마주치지도 못할 뿐이잖아요. 헌병은 네, 그렇죠. 저랑 마주쳤다는 건 타령을 하셨다는 거. 아니 왜냐면은 진짜 막 외박 나갔다가도 헌병 마주치면은 맞아. 골목 돌아가고 막 일부러 맞아. 그랬는데 이 체포하시는 분이라면은 진짜 더 무서운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이제 키 175 이상 거수로 이제 헌병을 딱 뽑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때는 이렇게 뭐 누구 거수, 뭐 거수 이런 걸 아예 안 하죠. 이거 어떻게 뽑아? 이거 알려줘. 그냥 헌병. 너 여기야, 너 여기 가, 너 여기 가. 그냥 그래요? 이렇게 통보죠 뭐. 헌병도? 네네, 헌병도 통보예요. 후반기 교육 저쪽으로 가. 훈련소에서 네,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 나왔는데 어. 뭐 이런 걸 딱히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과정 없이 네. 너 헌병이라고 해서 네네. 헌병인 줄 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디로 가 어. 그러면 보통 이제 키가 큰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가면 저거는 헌병대. 헌병인가 아니 보다. 헌병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 그런 그게 거북한 야, 거예요. 여기 하기 싫어. 야 나도 군생활 하기 싫다. 아니 난 맨 처음에 의장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의장대 싫다고. 군고는데 대화 군대에서 그게 돼요? 대화로 푸는구나. 대화 예. 왜냐면 의장대 가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소문들이 굉장히 많잖아. 소문이 많아. 훈련소에는 미확인 소문. 근데 의장대를 가면 뭐 나중에 하도 오래 서 있어서 뭐 허리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나 의장대는 못 간다고. 나 의장대나 군악대들은 그 뭐냐 그 버스 타고 갈 때도 뭐 바지에 주름 잡힌다고 거의 의자에 안 앉고 가잖아요. 이게 그래? 저는 그 드라마 DP 안 나와서 조금 서운했던 거 하나가 이제 그건데 헌병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의장대 같은 역할을 해요. 사단에 의장대가 따로 없는 경우에 헌병대가 이제 제복 같은 걸 입고 가서 양쪽에 뭐 총 돌리고. 조열하고 뭐 이제 초병으로 양쪽에 서서 좀 이렇게 사단장님 밑에 왜 이렇게 탁 모양 잡고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헌병이 해요. 예. 그리고 그 고무링 우리 끼는데 거기 구슬 같은 거 소리 나는 거? 척척척 하는 거. 우리는 고무링이 아니라 그거 이제 뭐야? 쇠로 그 용수철 같은 게 있어요. 그래? 용수철 안에 이제 구슬을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좀 고참들이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쓸데없는 거죠 이런 게. 그게 진짜. 그냥 바지가 펴지거든요. 무게가 있어야 맞아. 바지가 일자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순찰을 가요. 뭐 수원역 일대에 막 이제 그 고무링 안 하고 다니거나 뭐 옷 꺼내놓고 다니거나 이러면 이제 저희가 풍기 단속을 하러 가는데 그때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이 구슬을 많이 넣죠. 그럼 걸을 때 착착. 무섭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거 보고 무섭겠네. 예. 아니 근데 그 구슬은 군대에서 넣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사병들이 알아서 넣는 거야? 사제로 다 왜? 사제로 준비를 해요. 왜? 모르겠어요. 왜냐 그러면 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너도 넣었어? 넌 착하잖아. 저는 늘 새가 없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짬밥이 없을 때 자대 있다가 이제 디피조로 나가면서 그걸 넣을 때쯤에는 디피조였으니까 할 일이 그렇구나. 없었죠. 네. 그게 이제 보급품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제 못 부리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물려줘요. 구슬을. 밑으로. 네. 야 진짜. 아니 구슬은 좀 아까우니까 많이 안 주고 용수철. 아니 그거를 따로 판매를 해요? 구슬 넣은 용수철을? 아니 그 따로 샀던 것 같아요. 저도 마크사라고 자세히는 기억이 있어요. 안 나요. 마크사. 네? 군대 용품 파는 마크사라고 네. 있는데 이제 거기서 판매를 하고 그래. 해병대는 이제 DI가 쇠링을 이제 차죠. DI는 또 뭐예요? 훈련소 들어가면 네. 흰색 하이바 쓰는 무서운 교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바를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 훈련소 이렇게 교관? 해서 교관. 아. 이 사람들이 이제 쇠링을 차는데 다가올 때 그 소리가 맞아요. 착착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병대는 직각 행보를 하고, 저희도. 예, 직각 보행을 하고, 요럴 때 틀 때 착, 걸을 때 착착착 요 소리가 나거든요. 위압감이 직각보행은 난 진짜 엄청납니다. 아무리 들어도 너무 웃긴 게 자, 네. 내 여기서 저까지 10m 가는데 직각으로 20m를 돌아가야 돼. 아니 지금 사실 그 로봇도 네. 직각 보행을 안 하는 게 최고의 기술인데 맞아. 인간은 직각 보행 안 해도 되는데 네. 직각 보행을 굳이 합니다. 네. 너무 그리고 이게 싫어. 휴가 나가면은 이제 동서울 같은 데 가면은 군인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네. 서울로 올라오니까. 근데 거기서 보면 진짜 웃긴 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다 그냥
똑같은 군인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야, 쟤네 부대는 줄을 저기 뒤에 3개를 잡네. 그렇죠. 다리미로. 야, 쟤네는 5개 잡는구나. 이런 게 아, 그때는 등 쪽에 보였죠. 등 쪽에. 네. 아. 야, 쟤네는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지금 봐서는 그냥 다 똑같은 군인인데. 아. 네. 아, 별일이 다 있습니다. 아무튼.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헌병으로 들어가고 헌병 중에 이제 DP조라는 게 네네. 또 따로 뽑히더라고요. 뽑힙니다. 예. 그 군대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걸 담당관이 좀 보고 있다가 얘는 DP를 하면 좀 어울리겠다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그 티오가 나잖아요. 그 극 중에서는 그 누가 다쳐서 이제 갑작스러운 네네, 자리가 맞아요. 나는데 현실에서는 어. 그 제대 날짜가 다가오면 부대 안에 있는 부대원들이 뭐 제가 나가면 그 다음에 혹시 아, 내가 나한테 오나? 내가 혹시 나가려나 아,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은 맞군요. 선망의 대상이에요. 아. 네.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참이 이제 제대를 할 즈음에 담당관이 집어놨던 병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 DP 그 대사는 진짜 똑같아요. 너 DP 할래? 아, 그거는 공통이군요. 네. 너 DP 할래? 그럼 그 대사를 하나 듣기 위해서 막 정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대 안에 이미 계급이 상병인데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 DP 되려고. 예. 그럼 막 계속 그 DP 되고 싶은 애들은 여기저기 다닐 때도 막 뭔가 이렇게 수사하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뭐 이렇게 뭐 관찰하고 이런 거 좀 보여주려고 뭐 이러나? 그냥 이제 내무 생활을 좀 잘하면 성실하게. 좀 뽑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 DP가 되면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밖에서 생활하니까 너 가만히 좀 있어. 거기 너무 이제 간단한 보면은 건데. DP를 이제 뽑기 위해서 네. 몇 가지를 이제 확인합니다. 네. 집안에 빨갱이 있냐, 그리고 가족 중에 운동권 있냐,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왔던 DP 중에 한 명은 집안이 또 좋아요. 네네네. 아버지가 구청장인가 그랬을 거야. 뭐 백으로 아마 들어간 거. 백으로. 근데 이게 그런 거를 다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 알아서 조사하시는 것 같고 진짜 무조건 물어보는 건 집이 좀 살만하냐? 이거는 거의 무조건 살만하냐는 왜 물어봐요. 물어봐요? 집이 좀 괜찮니? 집에 좀 재정 상태가 괜찮아? 왜 물어봐? 그럼 DP로 나가면 사비를 쓸 수밖에 없어. 그때 활동비가 36만 원 나오거든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어. 근데 36만 원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타령이 한 달이 나든 두 달이 나든 나가서 어떻게든 버티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루 숙박비만 해도 뭐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 집에다가 이제 엄카 찬스를 진짜 거기 나와 네, 드라마에. 거기 나오잖아요. 그게 실제예요. 어. 그래서 엄카 찬스를 써야 되는 상황이 거의 저는 10중 8구는 생긴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건 꼭 물어봅니다. 활동비가 그렇게 안 나오는구나. 그럼 그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되겠네 이런 부분을. 그러게, 그거 근데 제가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DP 관련된 영상들을 쭉 보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그 사용한 금액을 뭐 영수증 처리를 하면 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은 조금 그런가 바뀌었다라는 봐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네. 하긴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용돈 받았던 거 같네. 군대 월급이 워낙 작았고. 그렇죠. 공군 얘기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는 그걸 쓸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는 좀 많이 받지 않아요? 공군은 거기서 이제 쇼핑도 해야 되고 우리는 돈 모아서 나왔는데 월급 쓸 받은 시간이 거. 없어. 네. 아 그래? 우리 3만 원씩 모아가지고 돈 모아서 나왔는데 뭐 사주에 한 번씩 그러면 외박 나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 저희는 사주에 한 외박이 번- 없었어요. 외박이 어디? 외박을 4주에 한 번씩 나와요? 대박인데. 저희 외출 외박이 아예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공군은 이제 반대로 집에다가 잠깐 들어갔다 나올게요라고 얘기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공군 얘기입니다. 예, 특별한 그래요? 케이스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DP 네. 모두가 이제 그 원했던 네. 그 DP가 딱 됩니다. 네. 그러면은 내무 생활을 아예 안 해요? 저희는 거의 안 했어요. 아 열애 네, 그냥. 그러니까 그럼 거기- 생활을 어디서? 해요? 거기서는 영내 대기하다가 나가는 걸로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DP조가 되는 순간 이제 나가요. 나가서 그 파견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파견대? TMO 안에 아역 같은데. TMO 역 같은 데라. 역 서울역 같은. 네. 네. 저희 이제 수원역에 있었는데 그런 게 있어. 수원역 TMO 안에 그 헌병 파견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병이 경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병대가 경찰 서면 파출소처럼 아.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저희는 생활하면서 거긴 누가 있는 거예요? 그
헌병대에 병사 2명 정도가 파견 나와 있어요. 네. 민원을 해결하려고 나와 있고 저희 DP조 있고 그렇게 병사끼리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와, 진짜 꿀이네. 진짜 완전 거기도 꿀 빤다고 나오거든. 야, 진짜 완전히 꿀 빨다 왔네. 물을 빨다뇨. 그래도 보고도 다 해야 되고. 예. 와, 꿀 빨다 왔는데 지금 꿀빨 제일 높아. 해병대는 저 쭈구리로 있는데. 해병대는 내무 생활이 꽃입니다. 해병대는. 이거 사실 내무 생활이 힘든 거거든. 네. 그렇지.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DP가 좀 편한 건 있어요. 밖에서 생활하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가끔 이제 당구장도 좀 몰래 가고 뭐 PC방도 몰래 좀 가고. 근데 사건이 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정말 압박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이제 DP. 사건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무 생활이 이제 그 드라마에 보면 나오거든요. 네. 너무 이제 힘들게 나오더라. 보통의 예비역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 못 보겠다는 분들도 있어. 못 보겠다. 보다가 껐다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내무 생활 네. 어떤 부조리들이 있었어요, 해병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해병대 하면은 훈련이 빡센 걸로 아는데 훈련이 빡센 부대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래요? 이제 경계 부대들은 어. 내무 생활이 빡세요. 네. 호봉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호봉제? 호봉제. 네. 그 뭐야? 그러니까 이제 2병이나 1병, 5봉 달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제 아니 근데 호봉제를 모르세요? 아니 그거 알죠. 근데 뭐야? 군대를 형 몰라? 안 갔다 왔나 본데? 야, 나 GOP야. 지금 잠깐 이상한데? 아니 호봉제를 어떻게 몰라요? 아니, 이게 뭔데? 호봉제. 형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안 썼어, 안 썼어요. 우리는. 뭐 상병 몇 호봉? 2호봉, 뭐 오. 몇 호봉. 왜냐면 우리는 이제 북한군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뭐야? 들키면 안 돼. 말든. 들키면 안 호봉은 된다. 무조건인데. 아니 저 아니야? 안 갔다 저희도 왔네. 북한이랑 맞닿아 있었습니다. 맞닿아 있었네? 저도 맞닿아 있었어요. 아, 그랬어? 예. 형 저희 아니에요. 아니야, GOP. 저희는 타령보다 탈북이 빨라요. 왜냐하면 타령을 하고 싶어도 배 타고 4시간을 나와야 돼. 타령이 불가능해. 나올 수 없. 타령이 불가능했어. 네, 그래서 저희는 특히나 이제 더 내무 생활이 빡셌고 그랬는데 1병 5봉 달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해요. 그 내무실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5봉 이상으로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할 것들이 수 있는 생긴다는 것들이 거지. 생겨요. 그게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네. 맞선님이 알려집니다. 그 몰래. 문화로. 네. 아니 근데 저는 최근에 제가 이제 육군 유튜브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부대들을 매주 뭐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막 커지기 전까지 매주 다녔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지금 군인들은 몰라요. 형빈아, 네. 너가 하는 건 국방부에서 하는 유튜브지? 네. 거기 화장이 많이 돼 있다. 화장이 많이 돼 있다. 안 좋은 건 드러내는 약간 형빈아, 아니, 화장이. 아니 진짜 제가 얘기를 좀 드리면 우리 때 그 호봉 얘기하신 네네네. 게 이등병이 우리 때는 PX를 못 가요. 누가 데리고 가야. 누가 네. 데리고 가야가지 PX를 어떻게? 이등병도 20살 넘었는데 슈퍼마켓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일병 몇 호봉 해병대는 때까지 1병 5호봉까지 그쵸. 못 갑니다. 못 가요. 네, 스스로 못 가고요. 네. 이등병 때는 네. 내무반 밖을 못 나가요. 근데 지금은 간다 이거지? 지금은 PX도 이등병들끼리 가고 국방부에서 하는 거지? 형빈아, 네. 국방부 화장이 많이 돼 있다. 자, 현실판으로 갑니다. 네네네. 생얼인데. 일단 2병하고 1병 5호봉까지는 모든 물건들은 보급품을 써야 됩니다. 팬티, 런닝, 그다음에 추리닝, 비누, 샴푸 이런 것들은 아예 못 쓰고요. 그게 규정이겠지. 네, 상병 5호봉부터는 다 싸제예요. 팬티도 싸제를. 팬티 싸제,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 다 신고요. 그런 애들은 막상 제대하면 나이키 못 신어. 맞아. 그리고 이제 내무실에 앉아가지고 워커를 신거나 양말 신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평상 같은데 앉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평상에 앉아서 워커를 신는 거. 그렇지. 1병 5호봉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어디서 전에는 신어? 어떻게? 이병들은 서서 신어야 돼요. 이렇게. 양말을? 네. 양말을 서서 신어야 되고.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일부러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워커 이렇게 서서 신어야 돼요. 이렇게. 서서 해야 되고. 네, 서서 신어야 되고 잘 때 이렇게 깍지를 껴서 정자세로 자야 됩니다. 1병 5호봉 그게 근데 때까지. 희한하게 네. 저도 지금도 놀라운 게 진짜 그렇게 잠들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그렇게 자고 있어. 아 진짜 안 움직이고. 긴장을 하니까. 아, 깍지를 끼고 잔다고? 아 깍지 껴야 돼요. 깍지 풀리는 순간 이제 철모 날라옵니다. 깍지 끼고 다리 모으는 거 없었어요? 다리 모으고 자야 다리 돼요. 이렇게 포개야 돼요. 다리 포개고 깍지 잘 끼고. 때? 예. 그게 이제 옆으로 자거나 엎드려 자는 거는 상병 5호봉부터입니다. 더 유치한 걸 알려드릴게요. 옆으로 자는 건 상병 5호. 옆으로 자는 거 상병 5호봉. 야 그때만 기다리겠네. 근데 이제 일병인데 이렇게 깍지 끼고 자다가 옆으로 쓱 틀 수도 있잖아요. 자다 보면 철모 날라오죠. 신발 날라오고. 장고대는 몇 호봉부터 할 수 있습니까? 장고대 병장부터. 아 병장부터 장고대 가능하고요. 장고대 병장부터고 더 유치한 거 알려드릴게요. 네. 밥을 먹잖아요. 밥에 반찬이나 고추장이 나왔을 때 밥 비벼 먹는 거 일병 5봉부터입니다. 그 전엔 못 비벼요? 못 비빕니다. 고추장을 그럼 어떻게 밥 먹어? 한 번 먹고 고추장 반찬 한 번 먹고 요거 일병 5봉 때까지 이렇게 갑니다. 아 그거 국방부에서 정하는 건 아니죠? 국방부는 아닙니다. 네. 너무 유치하다 진짜. 그래서 간부들이 항상 너는 왜 이렇게 다 따로 먹니? 아 물어보는구나. 간부는 모르니까. 근데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거죠 사실. 방관자. 우리 네네. 드라마에도 방관자 부분이 방관자가 나옵니다. 있어요. 이따가 가만 안 둡니다. 안 됩니다. 방관자들. 자 그리고 상병 5봉이 되면은 국에 밥을 말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전까지는 국에 밥을 못 말아 먹어요. 아, 그거 굉장히 높은 단계구나. 높은 단계예요. 아. 그리고 젓가락 사용. 실제로 저희는 이제 5파운드라고 하거든요. 포크 숟가락. 아, 그렇습니다. 요거를 쓰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젓가락 사용이 병장 2호봉부터. 그거 어디서나 젓가락이 없잖아. 젓가락은 이제 쭈개에 간부들 먹으라고 나오는 젓가락들이 있어요. 요걸 이제 병장들만 한해서 줍니다. 아, 병장부터 젓가락 사용. 네. 아니 그러면 저 콩나물 같은 건 어떻게 먹어요? 콩나물요? 숟가락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 앞에. 포크 숟가락이 네, 있으니까. 포크 숟가락으로. 네. 뭐 짜장면도 그냥 짜장면 유치원생이냐, 나오는 날 숟가락으로 뭐야. 먹잖아요. 네? 맞아, 짜장면 나오는 날도 그냥 숟가락으로 먹잖아요. 네. 네. 맞아. 짜장면을? 다 가능하죠. 뭐. 사회에서 군대에선 다 돼요. 예. 사회에서는 이제 2살부터 젓가락 사용 가능한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병장 2호봉부터 젓가락 사용하고요. 아니 그리고 이게 진짜 막 젓가락 안 쓰다가 휴가 나오면 깍두기 같은 거 이렇게 숟가락으로 집어 먹으면서 네. 젓가락을 쓰는 법을 약간 잃어버려. 이거 네. 잊죠. 근데 이제 이 부분만큼은 앞에 거는 다 유치하고 가혹행위에 가깝다고 보는데 네.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젓가락? 예, 왜냐하면 이제 젓가락 자체는 보급이 안 되고 왜냐하면 편리성을 위해서 지금 내가 지금 밥 먹으러 온 건 아니잖아 군대. 전쟁하는데 야, 밥 전쟁하는데. 먹어야지 그래도. 아, 이게 전쟁인데 그 젓가락 챙기고 야 이거 짜간만 이게 안 되냐 아니 전쟁. 전쟁남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네.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네네네. 해. 오히려 그다음에 젓가락 이제 쓰는 게 잘못된 거고. 호봉제도의 가장 유치한 부분은 경례에 들어가 있어요. 경례? 네. 어. 2병, 1병, 5봉 전까지는 선임을 보면 무조건 3초 경례를 하게 되어 있어요. 3초? 네. 필 1, 2, 3 승 이렇게 해야 돼요. 3초 경례. 필 승 해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선임을 만나잖아요. 필 다 지나가는데 승 없는데 경례를 해요. 와. 네. 그리고 선임 물건을 만질 때는 항상 경례를 해야 됩니다. 물건에다가 물건을 만질 때. 왜냐- 병사들끼리. 평소들끼리 왜냐하면 청소를 하게 되면 선임의 옷을 각을 다 잡아줘야 됩니다. 일단 빨래 다 해드려야 되죠. 아 빨래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2병, 1병이 빨래를 해서 마르면은 그걸 접어서 체스에 다 넣어드려야 되는데 야, 그럼 군화를 예를 들어서 네. 군화를 이렇게 좀 자리 옮길 수 있잖아요. 전투화요. 전투화. 아, 누가 군화라 그러는 아니 거야. 그래도 군대에서. 이분이 총알 뭐 이런 거. 구두라고 안 한 게 다행이다. 아, 저는 세무워커. 네, 워커. 그걸 이렇게 옮길 때도 그럼 그 군화한테 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소를 하려면 신발을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병 5호봉 이상부터는 뺄 때마다 경례를 해야 돼. 아이, 필, 승 하고 하나 옮기고 병장 필, 승 하나 옮기고 더 비효율적인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선임의 침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침상이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네. 2병, 1병, 상병, 병장 있으면 한 번에 쭉 걸레질을 하면 되잖아. 근데 선임 침상을 바로 밟을 못 밟으니까 2병 침상을 한번 닦은 다음에 내려와요. 그리고 침상 올라가기 전에 경례를 한번 해야 돼. 필승 하고 올라가. 아우 이 새끼들 진짜. 그리고 또 닦아. 그 옆에 와. 있는 또 병장이 침상을 가기 전까지 또 내려와. 또 필승 하고 다시 올라가. 아이 그만 듣자 너무. 네, 너무 많아요 진짜 이런 이런데 게. 해병대 안 되겠다 아 우리나라. 진짜.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그 문화를 너가 병장이 됐을 때 끊어냈어야지. 근데 쉽지가 않아요. 아 달콤하구나. 아니 달콤한 게 아니라 달콤한 게 아니라 일단
이병이나 일병 때 그런 걸 안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기수열애라는 게 있습니다. 기수열애. 그쵸 그쵸. 이게 네. 뭐야 기수열애가? 그러니까 아, 얘가 이 형 군대 안 갔다 온 것 같은데. 기수열애는 우리는 군대 없는데. 투명이가 다 취급하는 하잖아요, 뭐, 그래도. 몰라 나. 고참 대우 안 해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관심병사다. 얘 어. 건드리지 마라. 얘 아무것도 시키지 마. 이렇게 후임 때부터 얘기를 해요. 아. 얘 건드리지 마. 그럼 후임 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얘 밑으로 후임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얘는 선임 아니야. 그냥 아저씨야. 이렇게 취급을 해버려요. 근데 2년 동안 군생활 같이 해야 돼. 그리고 얘는 989개 아니야. 얘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죠. 후임 때는. 예. 근데 이거를 거치면서 진짜 부조리한데 이건 너무 내가 슬프다. 이게 익숙해지면 일병 5호봉이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잖아. 이걸 매우 기다려요. 아, 일병 5호봉 되면 앉아서 워커 신을 수 있겠지. 일병 5호봉 되면 밥 비벼 먹을 수 있겠지. 상병 5호봉 되면 너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이걸 또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달콤해서 이끄는 거 아니야. 너 같은 놈들이 그 계속 이어오는 거야. 제 밑으로도 이길 경험을 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너네들도 다 누리지 마가 돼야 되거든. 아니지 다 누려요. 다 누리면 되잖아. 뭐를? 다 앉아서 매면 되잖아. 다 앉아서 군함 신으면 되잖아. 그럼 내가 볼 때는 그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병장인데 밑에 상병, 일병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막 고생하면서 이걸 했는데 니네 고생한 걸 난 인정 안 하겠다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해라. 네네네. 죄송합니다. 너무 속상하다. 네, 속상해요. 저런 얘기 알겠습니다. 진짜 지금 들으면 왜 그랬나 싶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청소할 때도 원래 다 이 호봉제로 청소하는 그게 다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뭐 음. 짬밥이 좀 안 되면은 뭐 걸레질하고 네. 치약 믹싱하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짬밥이 되면은 이제 뭐 마대질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짬밥이 되면은 이제 뭐 옷 정리 같은 거 하고 왜 병장들은 이제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해병대 병정들을 네.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들이 침상을 다 깔아주고 일어나면 잘 잤다. 그럼 침상 다 개주고. 야, 그 세종대왕보다 아 진짜.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혹시 매화통도 갖다 주는 기다려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예비군 훈련 가잖아요. 네. 동원 훈련 가잖아요. 1년 차가 이병입니다. 병장 전역 다 했는데 진짜 해병대는 해병대는 동원 훈련 가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있잖아요. 4년 차가 병장이야. 그 짓을 또 해? 또 해요. 예비역인데 예비역인데. 예비군 이제 사회는 다 나왔는데 사회 다 나왔는데 머리 다 긴데 1년 차가 이병처럼 행동한다니까요. 와. 근데 진짜 희한하다. 아 진짜. 아니 예비군 훈련에서 봤는데 그 해병대 분들은 근데 그 돈 받으면 걷어가지고 그 네. 1년차 주던데? 아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안 주셨나 봐요 거기는. 그러니까 동원 훈련은 좀 다른 얘기인데 네, 동원은 2박 3일 동안 같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내무실별로 장기자랑을 같은 걸 합니다. 아 예비군 훈련 가서? 정말 그러면 이제 1년차, 2년차들을 죽어놔요. 정말 개콘 아이디어 회의 이상으로 장기자랑 무조건 1등이야. 아니 왜 해? 왜냐면 내무실별로 돈을 걷어가지고 1등하는 내무실한테 몰아줘요. 그럼 그 몰아준 내무실 받은 내무실들은 이제 그 동원 훈련 끝나고 회식을 하죠. 별것도 아닌데. 야, 너네는 전쟁 준비는 안 하냐?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사실 많아요. 알겠습니다. 많기는. 네.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네. 저희가 이제 광고 듣고 와가지고 네. DP 얘기를 네. 또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를 통해서 영창이라는 걸 처음 접했어요. 아, 예. 그 헌병들이 거기 또 지키고 있더만요. 그렇죠. 헌병대 안에 영창이 아예 있어요. 난 그 그래서 처음 알았어. 네, 그 불침번처럼 계속 이제 근무교대를 계속 돌아가면서 들어가죠. 네. 부대 내에 있는 거예요? 부대 그게? 안에 있습니다. 1층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야, 그런 얘기. 그리고 전국 검거의 1위 아니겠습니까? 네, 검거하는 검거하는 과정. 얘기. 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P 신드롬 오늘 DP 특집으로 현실판 정인 윤형빈 씨 그리고 해병대와 너는 왜 나왔니 칠성부대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DP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그 영창 장면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거기 이제 보면은 그
병사들이고 또 이제 헌병들이 지키더라고요. 근무를 하죠. 근무를. 네, 네.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그 안에 이렇게가 다 트여 있어요. 트여 있어서 그 가운데 이제 잡혀온 친구들은 거의 대다수의 시간을 각 잡고 아 진짜로 가만히 가부좌 이렇게 들고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네, 네,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거기서 창 밖으로 안 나와. 창살 밖으로 안 나와. 창살이 그러니까 밖으로는 창살이 없어요. 아 안으로만 있구나. 안으로만. 아. 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밖으로는 나올 일이 없냐고. 나올 일이 있죠. 언제 이게 나와요? 뭐냐면 어. 그 헌병대는 작업이 없거든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 영창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서 풀 헌병대에 뽑고. 작업을 시켜요. 아. 네. 그 우리는 밖에서 이제 개호라 그래서 지키고 있고. 근데 그걸 또 안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 좋아해. 답답하잖아요. 그렇지. 답답한데 거기 나오면 근무도 하셨던 거예요? 거기도 했죠. 그러니까 디피조 가기 전까지는 했겠죠. 네네네. 아. 그럼 이제 나와서 이 친구들이 막 작업을 열심히 하고 나면 이제 몰래 저희가 뭐 담배도 이제 한 까치 필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러니까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아니, 거기 주로 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잡혀옵니까? 제일 많은 거는 뭐야? 가혹행위? 아니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 아. 제일 많아요. 네. 아. 그 이제 자대 일단 가서 입대는 했는데 집총 거부를 하면 그 안에서 영창 가는 거예요. 이제 영창에서 기다리다가 재판 받고 군 교도소에서 거의 군 생활만큼의 기간을 채우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영창이라는 게 있고 네. 군 교도소라는 게 또 따로 따로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영창은 거구나. 구치소 같은 개념인가요, 그러면?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그럼 최장 얼마간 거기 있는 거예요? 가장 오래 있는 뭐 사람은? 정확한 기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되게 오래 있진 않습니다. 뭐 한 한두 1, 2주 달 뭐 정도 있고 한 번은 이제 요건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후반기 교육을 받는 교육대대 병장이 한번 들어온 거예요. 네. 교육대 병장이 들어왔는데 저희 헌병대 그 고참이 야 교육대 그 병장이 들어왔다. 우리 교육이 얼마 안 남았다. 후반기 교육이 얼마 안 남았다. 들어가면 저 친구는 잘해줘라. 그러니까 그게 잘 개념이 안 돼. 교육대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 교육을 저희가 가면 그 친구들이 교관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헌병대가 교육을 가면 걔네들이 빡세게 굴리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해줬다는 얘기죠. 네. 갑과 을이 바뀌는. 바뀌어요. 네. 그래서 훈련대 얘기는 잘 못 알아듣긴 하는데 군대 안 갔지 나도 지원대 안에만 아니, 훈련은 다 가는 거 아니에요? 훈련?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격 훈련이라든지 혹한기나 유격이나 뭐 가잖아요. 그런 거 이제 훈련장에 있는 조교들 예. 걔네들이 뭐 잘못해갖고 영창을 들어오면 예. 걔네들은 잘 보이기 위해서 잘해준다고. 형 공익이죠. 아니 우리는 진짜 이게 실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것 같은데. 행정만 해가지고 잘 모르나 보는데. 그런 이제 귀여운 얘기는 우린 모릅니다. 우리는 실전이기 때문에. 근데 북한군 막 내려오겠다고 하는데 야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지금 실전이거든. 네. 영창에 그럼 그 여호와의 증인 말고는 네. 어떤 친구들이 많이 뭐 타령을 했다던가, 탈영병. 가혹행위를 했다던가, 가혹행위. 성추행을 했다던가. 성추행도.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말년쯤에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헌병대 소원 수리가 한번 도는 거예요. 그래서 헌병대 그 가혹행위자, 성추행자 다 이제 걸린 거죠. 헌병대 사람들이 헌병대 걸렸어. 사람들이 이제 영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다 아는 사람들이고 고참이고 후임이고 이렇잖아요. 중대장님이 이제 거기 앞에 서서 이제 약간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건 있었어요. 좀 가혹행위자들은 그래도 좀 그래 가서 수고하고 자 마음 잡고 나와라. 뭐 이렇게 등 툭툭 두드려주고 영창에 들여보내고. 이게 잘못된 거지. 네.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네. 군 생활을 열심히 한 아이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있어요. 가혹행위자. 가혹행위자. 이건 문제입니다. 근절해야 됩니다. 국방부.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성추행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뭐 중대장 이런 쓰레기 같은 걔네들은 완전 쓰레기. 들어가. 아예 대우를 못 받았죠. 거기 이제 그 드라마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영창 창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취침 시간에 그 음란행위를 합니다. 혼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지키고 있던 헌병이 툭툭툭 치면서
자, 자유행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잡니다. 네, 주무십시오. 나도 참습니다. 아, 그런 경우는 좀 흔한 일입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거는 못 봤어요. 아, 못 봤어. 그렇게까지 하는 거 못 봤고 왜냐면 저희가 어. 워낙 눈에 딱 보이는 데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할 만한 거리는 안 나오고 어. 이제 이건 제가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던 영창에서 제일 신기했던 경험은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탈영을 해서 아.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고 그 사이에 예 그리고 한참을 안 잡히다가 어. 안 잡히다가 이제 경찰서에 뭘 잡혀간 거예요. 아, 다른 일로. 다른 일로 잡혀갔다가 잠깐만 이거 군인인데 어. 그러면 이제 헌병대로 연락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탈영병 신분이니까 네. 영창으로 잡혀온 거죠. 어. 근데 이제 우리 부대가 난리가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때만 해도 뭐 더더욱 없었던 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뭐 그 안에 너는 나야 되고 근데 다 뚫려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만 막 있는데 이게 여성이죠. 여성이 한 분 네. 있는 거니까 네. 큰일이다. 그래서 그 매트리스를 다 분출해와가지고 매트리스로 창살을 다 가려줬어요. 다 가리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문제는 목욕이 문제잖아요. 다 같이 합니까? 목욕할 때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거기도 목욕탕도 창살로 돼 있어요. 그 밖에서 다 보여요. 아. 네, 목욕하는 모습을 원래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그분은 볼 수 없으니까 뒤돌아서 있고 다 마치면 얘기해라.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그 영창 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있죠. 네. 그 음란행위는 나는 우리 내무 생활할 때 있었거든. 아, 내무실 안에서 그 병장인데 네. 그 계속 그 밤만 되면 사각사각. 진짜 아니 정말이야. 그럼 우리끼리 모여갖고 야 저 새끼 어제 또 하더라. 뭐 그런 거 있었어 병장이. 화장실이 있는데 내무실에서 했다고요? 내무실 누워서 하고 싶었나 봐. 편하게 병장. 우리는 상병 5봉 이상 돼야 그거 할 수 있어요. 매뉴얼이 아니, 있군요. 네네네. 상병 5봉 이상. 저희 부대는 이제 보급관님이 야 그것도 다 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행위니까 해라 그러면서 아예 화장실에 한 사로를 그 이제 야한 사진을 다 붙여준 거예요. 여기는 딸방. 에이씨, 야 지연이 그거 아니야? 아니 정말로 그래서 여기 가서 그냥 쾌적하게 하고 대신 처리를 잘 하고 나와라. 뭐가 문제 있냐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아무리 급해도 그 화장실에 못 들어가요 애들이. 오히려 오해를 받을까. 오해받을까. 네. 뭐 다른 데 막 다 차 있으면 거기 가서 싸야 되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요. 오해받을까봐. 네. 근데 거기서 실제로 그 기능을 사용하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몇 번 써봤는데 하더라고요. 뭐 이쪽에는 뭐 서양 분도 계시고 이쪽에는 동양 분도 계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고 너무 오픈하게 하니까 오히려 못 오히려. 들어가네. 우리는 그냥 몰래 맥심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맥심.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헌병대 보니까 네. 그 양복을 입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관. 군탈 담당관이라 나왔나? 네네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계급이 중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사관, 중사. 부사관 분들이 보통은 이제 그 수사 관련된 업무들은 어. 부사관 분들이 주로 하고 네. 군탈 담당관이 한 분 따로 계시죠. 그러니까 중사랑 보면은 대위. 네. 그러니까 중사 위에 상사, 상사 위에 소위, 중위, 대위. 그러니까 계급차는 굉장히 높은데 그 두 사람이 굉장히 그 기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뭐 저도 그분들 생활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네. 제가 이제 가까이서 본 바로는 서로 되게 좀 존중하고 좀 조심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기는 수사관인 더 높아. 이제 그 중사 상사 분들이 훨씬 좀 기가 세죠. 네. 근데 그분들도 그런 티를 많이 안 내요. 워낙 정말 뭐냐면 내공 만렙 같은 느낌. 수사관들은. 왜냐 이분들이 그 뭐 어디로 가면 형사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디 부대를 가도 보통은 이제 뭐 연대장급 막 이런 분들하고 거의 존대해 서로? 서로 막 존대하고 막 이런 분들이니까. 아 연대장이 중사한테 존대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때는 헌병대가 다른 부대에 비해서 계급이 한 두세 계급, 최소 프리미엄이 두세 있구나. 계급 이상은 높은 계급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병사들도 그러면
두세 계급 프리미엄 있는 거예요? 있죠. 그리고 특히 저희는 더더욱 그렇고 영창에서는 뭐 그게 절대적이고 그래서 아예 계급장을 이등병을 들여보낼 때 계급장을 상병 계급장을 붙여서 들여보내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디피조는 타령이 나면 자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자대를 가면 뭐 병사들을 상대하겠어요? 아니죠. 담당 간부들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담당 간부들을 상대할 때 대등하게 해라. 그런 교육을 받아요 선배들한테. 그래서 뭐 소위 중위 대위 이런 분들이랑 거의 일부러 더 안 쫀 척 막 대화를 나누고 뭐. 아 그럼 대위가 병사한테 존대를 해요? 존대는 안 하지만 막말은 안 조심해요. 조심해.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은 자기네 자대에서 타령이 났고 우리는 그걸 수사하러 온 사람들인데 혹시나 그 안에서 뭐가 잘못되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존중을 해주죠. 근데 그 드라마 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디피죠. 이제 밖에 나가서 네. 막 수사하러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잡으러 돌아다니는데 그게 병사 2명이서 그렇게 해요 진짜? 하죠. 간부 2인 없이? 2인 1조가 기본이고 저희는 2인 1조 2개 팀. 그래서 저희는 4명이 한 조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사한테 실제 수사권이 부여가 돼요? 부여가 됩니다. 네. 수갑을 들고 다니는데 수갑도 들고 다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수갑이 있어. 수정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수정. 왜 군대 가면 이상한 용어들이 많잖아요. 수갑이라고 안 하고 수정이라고. 아 수정이라 그래. 딱 그것만 있어요. 그게 있어 진짜. 네. 그래서 그걸 늘 가지고 다니면서 와, 난 그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 그렇게 잡을 때 이렇게 격투 비슷하게 싸움 날 때도 있습니까? 저는 사실 격투를 막 정말 본격적으로 막 싸워서 격투를 한 적은 거의 없고 이제 저를 뭐 밀치고 도망가고 막 도주하고 이런 경우에는 약간 우당탕탕 중 제압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얘 또 마침 싸움 잘하고 있어. 얘 싸움 잘해. 아니 DP 보면은 거의 다 싸우는 내용인데. 아니 근데 너는 그래도 그 싸움을 잘해서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집안 환경 좋고 네. 키 크고 이런 애들만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제가 봤을 때 DP는 그거 감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좀 어느 뽑을 정도는 때도. 자기 보호가 좀 되는 등치도 좀 좋고 운동도 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수사하는 게 막 나오던데 네. 그거 어떻게 찾아요? 탈영병. 탈영병 실제로 그 드라마처럼 해야 아니면 그건 좀 약간 과장이.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라마의 고증이 잘 됐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혹행위 고증이 잘 됐 그대로라는 거냐 하는데 사실 전 그건 아니었고 디피조의 뭐 기법이나 관련해서 고증이 너무 잘 됐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면 PC방 가서 얘가 어디 접속했는지 확인하고 핸드폰 회사에 공문 보내서 이제 접속했던 뭐 전화했던 데 쭉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 그거 좀 왜냐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거 좀 재미있을 것 같아. 재미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적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요. 아 그래. 이게 왜냐하면 실적 압박이 있어요. 그럼요. 이게 그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달에 2명, 3명이 실적이 나와요. 그 달에는 2명, 그 달에는 3명. 그럼 이 실적을 채워야 돼요. 이 실적을 안 채우면 고가 점수가 좀 깎이는 건데 이게 왜 우리가 압박을 받냐? 헌병대에서 그 헌병대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 그러면 이 군탈 체포예요. 이게 고가 점수가 제일 높으니까. 아니 탈영을 안 하게 할 생각을 안 하고 탈영들을 빨리 잡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자가 높은 건 알겠어. 네. 근데 분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타령을 안 할 수도 있잖아. 네. 그 타령 안 하면 아주 그 초상집 분위기겠네. 아 그럼 뭐 우리는 엄청 빡세지. 이 미친놈 군대는 타령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점 애들 괴롭혀갖고 탈영하게 근데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탈영병이 만약에 그때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장기 탈영병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몇 년 되고 뭐 10년 되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좀 느슨해져요. 그래서 진짜 어떤 케이스도 있었냐면 부모님이랑 연락을 하는 것도 알고 이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 가끔 만나서 이런 것도 다 알아요. 아는데 우리도 가면 너무 오래 안 잡힌 분이고 막 이러니까 아버님 좀 들여보내 주세요. 아우 내가 알아서 할게 빨리 가.
때 되면 들여볼 텐데 그거 왜 그래? 아버님 빨리 들어오는 게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은 우리 막 내쫓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럼 장기 탈영병을 잡거나 아니면 이제 타부대 탈영병 또 잡아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전국에서 1등했다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100%가 검거율이면 검거율 126% 달성을 했습니다. 도망간 사람이 100명인데. 두 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장기 탈영병이나 타부대 탈영병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저희가 왜 윤영빈은 더 잘 잡았어? 제가 잘 잡았다기보다 저희 그 같은 조의 선임들이 되게 잘해서 물려준 거죠. 그 기법을. 그 DP조에 나오는 IP 추적하는 기법이 우리 조의 선배들이 만든 거예요. 드라마 DP에 나오는 그 IP 추적하는 방법이 우리가 해서 DP조들이 한번 모여요. 모여서 기법을 공유해요. 우린 뭐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다. 거기서 우리가 발표했던 내용인데 그게 지금도 퍼져서 오더라고요. 물론 조금 이제 바뀌고 발전은 했지만. 네. 야, 만약에 이 드라마가 없었으면 이런 얘기를 누가 들어주냐고. 저희 와이프도 안 되죠. 이 얘기는 진짜 난 그래서 요즘 너무 신이 나요. 이런 얘기 다른 거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아니 그 군대 제대하고 나서 네. 이런 얘기를 막 하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줬어? 했죠. 많이 했는데 제 얘기를 듣고 나면 연락이 많이 끊기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또 길거든요. 네. 맞아. 그 탈영하는 원인은 뭐 여자친구 문제 뭐 어떤 게 제일 가혹행위. 많아요? 뭐 이거 어떤 게 어떻게 많아?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솔직하게 가자. 아유 그래야 군대가 좋아져.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싱거워서 예. 그냥 이제 좀 사회에 있을 때도 좀 이제 시간 약속 잘 안 지키고 좀 사회 규범에서 좀 어긋나고 이런 친구들이 주로 많죠. 그러니까 휴가 미복기가 많구나. 휴가 미복귀가 많고 저희는 또 뭐가 제일 많았냐면 그 이제 상근 예비역들이 출퇴근하잖아요. 출근 안 하고 며칠 사라지고 뭐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제일 많고 그런 게 많구나.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뭐 여자친구 문제 뭐 그런 경우들도 좀 있었고. 아니 그러면은 이 미복기도 탈영이고 탈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내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탈영이잖아요. 탈영입니다. 그 둘 중에 네. 처벌의 형량이 달라요? 거의 비슷하고 사실 이제 비슷해? 아셔야 될 거는 군탈 체포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군무 이탈에 대한 처벌이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 네. 그래서 영창에서 이렇게 대기하다가 그 재판을 받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미복귀한 기간만큼 더. 근무를 더 해라. 이 정도로 거의 그 판결이 정도구나. 나요. 뭐 이게 되게 뭐 처벌을 심하게 받거나 이러질 않아서. 예.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네. 나중에 탈영을 했었거든요. 탈영을 하고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살았는데 탈영 신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어디 신림인가 신도림에 그냥 그 월세방에 혼자 숨어 있고 여자친구가 그냥 호프집에서 알바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1년을 먹여 살린 거예요. 1년? 네.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여자친구가 설득을 해서 웬만하면 그냥 자수하자. 왜냐면 뭐 이제 군대 계속 있었으면 이제 뭐 제대할 때쯤 됐는데 오히려 굳이 더 이렇게 고생하게 힘들다. 힘들다. 나중에 그렇게 죽겠다.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자수를 했죠. 더 고생했어. 그러니까 이게 빨리 자수하고 그게 더 빨리 편해. 처벌 받고 돌아오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요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 군무 이탈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소시효가 지나면 뭐 다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군무 이탈은 없어요. 그럼 나이 80이 됐는데 잡히면은 그래도 뭐 해야 되는데. 그럼 군 생활을 또 해야 돼. 충성해야 돼.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근데 좀 길어지면 뭐 좀 이렇게 뭐 있다가 재판에서 재판 과정에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처리를 해주죠. 뭔가 좀 있구나. 네. 그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뭐 신문에다가 내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명령 불이행 뭐 이런 맞아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명령 불복종으로 바뀌어요. 계속 복귀 명령을 복귀 내리는구나. 명령을 몇 년에 한 내려요. 번씩. 매년 복귀 명령을 내리는데 안 돌아오니까 공소시효가 없다고 봐야죠. 최욱 영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아니 형, 솔직히 이거는 알기가 어려워. 아니야 지금 얘 좀 아니 그 수상하다. 탈영을
타령은 우리가 접하기가 어렵지. GOP에서 이 오붓하게 거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GOP요? 예. 왜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 한 부대에 이렇게 조금 몇 명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대 개념으로 있죠. 아니 그 초소 개념. 초소. 예. 소초인가? 왜 외운 거 지금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에서 본거 급하게 아니에요? 외운 거. 아, 내 정말 소초 아니면 초소인데 몇 명 없잖아요. 몇 명 없지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소대 개념이 소대 개념. 가족 같은 분위기로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아이 그렇진 않지. 아이고 진짜 아주 엄하지. 우리는 실전이니까 그래 실전. 실전. 자칫 알았어, 잘못하면 알았어. 우리는 이제 바로 수류탄 던지니까. 아, 해병대는 저 네. 탈영병 많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1사단이나 포항이나 2사단, 강화, 김포는 제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백령도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타령을 인천에서 못해. 배 타고 4시간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타령을 그러면 해? 탈북이 더 가깝죠. 바로 북한이 보이니까. 타령을 하려고 나왔어. 수영해서 인천까지 나오는데 하루가 걸려요. 하루 이틀 걸려요. 못해. 그래서 이제 타령은 생각도 못 하고 저 때는 아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선임들은 이제 뭐 못 나오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들을 몇 번 들었죠. 근데 그 디피조 고증이 잘 됐다고 해서 그럼 네. 여쭤보는데 거기 이제 나와가지고 술 퍼먹고 막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너네 솔직히 좀 그렇게 했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정도로 정신줄을 놓고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왜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시하는 사람이 없잖아. 전화기가 있잖아요. 어. 근데 이 전화를 안 받기만 해도 어. 거의 뭐 타령에 준하는 뭐 그거기 때문에 늘상 전화기를 아, 들고 사무실에 있어야 있는 되고, 전화를 꼭 받아야 되는구나. 아니 핸드폰을 다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군탈 담당관이 전화하는 건 무조건 받아야 되고 거기 보니까 이제 밤새 전화를 안 받았더라고요. 네네. 밤새 술 전화 먹느라. 밤새 전화를 안 받으면 바로 복귀에 바로 영창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그리고 군탈 담당관이 성격이 그렇게 너그럽지 않은데 밤새 안 받았다 이거 정말 큰일 나죠. 그 군탈 담당관은 그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계속 바뀝니다. 아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했다가 또 그 다음에 다른 분이 했다가 바뀌는데도 그렇게 고증이 잘 됐어 캐릭터가. 예. 근데 거의 비슷해요. 아 거기 오시는 분들은 네, 오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꼭 그 색깔의 양복만 입어요. 이상하게 그 칙칙한 색깔의 양복을 입고 약간 머리도 난 머리도 어떻게 이렇게 고증을 잘했나? 머리도 약간 가발인 것처럼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이상한 가르마를 타가지고 약간 촌스럽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을 꼭 하세요. 그 세상 무기력한 모습. 예. 이렇게 귀찮은 듯한 그런 약간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세상을 약간 다 통달해서 그냥 아이 그래 뭐 이래도 좀 저래도 흥 이런 느낌인데 와 근데 사건이 딱 발생하면 눈빛이 매서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대 가면 다른 부대의 간부들이 진짜 벌벌벌 떨어요. 무서워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진짜 와 이 수사관들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했던 게 제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친구가 기차에 한번 뛰어들면서 너무 끔찍하죠 사실. 그러니까 타령을 한 다음에 타령을 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러고 나면 그 친구의 그 시신 유해를 다 찾아야 되는데 기차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저 멀리까지 막 시신이 막 흩어져 있어요. 네, 근데 네, 이 친구 밤에 그랬거든요. 밤에 그랬는데 낮에 저희가 이제 DP들은 밖에 있으니까 다 불려가서 그 시신을 찾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해도 되나? 다리를 하나 못 찾은 거예요. 그 다리가 저 밑에 끌려가서 찾았죠. 다리를 찾았습니다. 수사관님 여기 있습니다. 근데 와, 난 이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구나. 오, 그래. 딱 가더니 그 장갑 딱 끼고 다리를 이렇게 집어서 자 카메라 여기 찍어. 그리고는 전투화는 진짜 튼튼해요. 전투화는 남아 있어요. 그럼 전투화 이렇게 열어서 안에 다리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걸 손으로 해요. 다 하고 진짜 봉투에 딱 담아서 가지고 와, 저 사람들은 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건 너도 다 봤다는 다 거네. 봤죠. 그건 너무 좀 트라우마 아니야?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는 진짜 꼭 드리고 싶은 게 그걸 가족들이 다 보거든요. 자기 가족들이 이게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은 진짜
할 짓이 못 된다. 가족들한테. 네, 가족들한테 이건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거고 불효다. 물론 이제 그런 일 자체가 좀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네네. 혹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더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가장 최악의 선택이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무슨 뭐 가혹행위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그 거.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 네. 몇 분 정도나 저 부대에 계실 때 몇 분 정도나 타령을 했어요?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여 명 정도 이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검거를 50명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검거한 거, 어. 또 우리가 나가서 인계한 거, 어. 또 이제 부대에서 잡아서 저희 영창으로 데리고 온 친구들 다 포함하면 한 50여 명 이상. 와, 되죠. 대단해. 몇 명 부대예요, 거기가? 저희 부대요? 네. 저희 헌병대 부대 안에 한 100여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총 사단은 엄청 크죠. 아, 사단은 좀 크고. 네네. 아, 거기에서 이제 50여 명 정도가 네. 타령을 하셨다는 거죠? 네네. 근데 전군을 다 관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얘는. 네. 육해공 다 합쳐서. 공군은 안 잡았죠? 공군도 공군은 잡았어. 안 잡았어요. 네. 공군은 뭐 나가야지. 휴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군이 수원에 있잖아요. 수원에도 있죠. 수원 비행장 있잖아요. 그게 최전방이야. 네. 수원. 수원 비행장에 그러니까 공군은 네. DP라는 게 제가 그때로는 없었나 봐요. 사병이 이렇게 나가서 잡는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간부분이 군탈 체포를 해요. 근데 그 간부분이 실적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와달라고. 군병장, 와. 니네 사건 뭐 하는 거 있지? 어. 예,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거 나한테 슬쩍 넘기면 안 돼? 나 그러면 내가 실적만 잡고 니네한테 다시 돌려보낼게. 제 실적 좀 넘겨주면 안 될까? 야, 하나만 야, 그럼 내가 수원역에 술 한번 살게. 예. 아니 너는 엄청 유명했나 보구나 저희가 군대에서. 잘 잡으니까. 아, 잘 잡으니까. 네, 와, 대단하네. 아, 윤영빈 대단해. 아, 얘는 진짜 운도 좋아. 근데 그때 잡힌 사람들이 지금 TV 보면은 되게 섬뜩하거나 좀 무서울 것 같고. 아니 고맙지 사실. 얘한테 잡힌 게 고마운 거야. 맞아요. 그 그렇잖아. 저희가 가장 최고의 기법이 뭐냐면 그 검거하는 최고의 기법이 뭐 IP 추적하고 뭐하고 다 있지만 최고의 기법은 이 타령한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만나서 이 사람들한테 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지. 와야 되고 얘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가장 최고의 기법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아, 내가 얘를 빨리 부대에 들여보내는 게 얘를 위하는 거구나 그렇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실제로도 그렇고. 네. 타령하고 나면은 인생 완전 망가지는 줄 알고 겁나서 더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맞아요. 많을 것 같아.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 DP 특집으로 함께 이야기를 어떻게 나눠봤는데. 오늘 저 DP 코인 좀 쭉 한번 빨아먹나? 아, 오늘은 그냥 100만이야. 저 지난번에 왔던 거 저기 개콘도 한번 그것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 200만 나왔습니다. 네. 아, 형빈이가 나오면 희한하네. 희한하게 형빈이 나오면 대박 나. 되는 사람도 되네. 아니 왜냐하면 형빈이 부를 때는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내가 부를 일이 없거든. 아, 개콘이 끝났다든지. 왜냐 네. 평시에 얘랑 함께 갖고 웃기기는 어렵거든. 네. 아주 전시회만 부릅니다. 아까 방송하기 전에도 형빈이 얘는 뭐 운이 참 좋고 막 이러더니 오자마자 하다 아유 야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또 야, 이 능구렁이 같은 양반. 정말. 아, 윤영빈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유, 이성형 고생도 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또 가해자 입장이 있었을 개연성 높습니다. 반성하세요. 반성해야 네. 됩니다. 저는 뭐 그런 기억은 많지는 아니, 그러니까 않아요. 누구를 때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 그 문화를 네. 끌어내지 못했다는 측면. 맞아요.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없어졌겠죠? 지금도 있겠지. 지금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제가 이제 이 기억이 완전치가 않으니까 제 후임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걸 받았느냐. 근데 제가 못 받았던 거, 제가 안 시켰던 것까지 만들어서 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더 발전하네. 네, 창의적으로 계속 만들어요, 얘네들이.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 육군은요, 이제 뭐 그 계급별로 내무실도 따로 쓰기도 하고 그런 부조리한 병폐들을 많이 좀 없애서 국방부죠, 저거. 국방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형이랑 화장이 많이 돼 있다. 아예 아닌데. 화장이 많이 저는 돼 있다. 군대 문화 중에 좀 하나 꼭 바뀌었으면 하는 게 음.
제가 이제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정말 군부대밖에 없어요. 군부대 아니면 이제 군인들을 상대로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겠죠. 몇몇 정도 이렇게 있는데 PC방을 제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외박 나가면 할 것도 없으니까 가는데 사복을 입으면 1시간에 PC방이 1,000원이고 군복을 입으면 2,000원이에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군인들은 거기에 흔히 말하는 호구예요. 와 군인 할증이에요 그러면? 예. 진짜 너무 나쁘다. 그리고 진짜 막 되게 조그만 여관방 하나 막 15만 원씩 하고 이래요. 그래서 너무 그게 좀 그건 군대 문화가 아니잖아. 아니 근데 그쪽 자체의 문화가 좀 더 바뀌었으면 그거는 좋겠는데. 문제다. 예,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연말에 이제 막 분대 외박을 나갔어요. 이제 다 같이 외박을 나갔는데 다 이제 그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자냐 이러는데 갑자기 되게 인자하신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아유 총각들 뭐 갈 곳 없지 우리 집에서 자 이러는 거여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20만 원이야. 업자가 아니어도 영업을 해요. 거기는 군인들은 다 이렇게 약간 그렇죠. 그런 돈으로- 문화가 있어서 그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 군대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은 군대 좀- 주변 문화. 네네네. 뭐 적절치 않은 것 같긴 하네요. 네. 그 아마 그 군 간부들이 엮여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아. 예, 그 지역에 위수 그쵸. 지역이나 이런 예, 데에서 예. 상인회나 뭐 이런 데에서 예. 군 간부한테 또 이렇게 매기지 안 그러겠어요? 중간에 한번 그게 위수 지역이 넓혀졌다가 그쪽 상인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좁혔어요. 그러니까 그건 부조리입니다. 그거. 그거 이제 바가지 계속 씌우면은 네. 군부대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그 정도 힘이 있으세요? 그거는 북한 군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돼. 아니 초선지 소촌지도 모르는 분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네. 아무튼 저는 뭐 여기 좀 자랑 삼아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도 제 군대 후임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지금도 복수하겠다고. 아니 형 아유 요새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지금 이건 쉽지 않아. 군대 선임한테 군 제대하고 연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이창석 군 그리고 이병일 군 이 친구들 계속 연락이 온다는 거. 지어낸 이름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아니죠? 제 전화 지금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DP 관련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너 곧 가혹행위 하나 터진다. 너 가혹행위 나오면 어떡하려고 자꾸 이런 거 올리냐라고 내부 생활을 안 했어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한 대도 때린 적이 없어요. 후임들을 그런 거 오히려 하지 말라 그러고. 근데 전군의 예비역들이 자기 그래? 당한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가해자는 없어. 신기하네. 나도 한 대도 때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역 중에 당한 애들만 있어. 그 희한해. 맞은 애들은 많은데. 때린 애들이 아직까지 없어. 왜냐하면 때리는 한 명이 한 명만 때리지 않거든요. 한 명이 중간에 있으면 밑으로는 다 맞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는 거. 풀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남자 5이서 군대 얘기하니까 재미는 있네요. 네, 이 이야기가 끝나질 않네요. 우리만 아깝다. 재밌지, 네, 좀 시간이 그러니까 길었어야 너무 되는데. 일찍 끝난다. 우리만 재밌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DP 지금 신드롬이거든요. 네. 요거는 DP 코인 갑니다. 요거 이제 DP 코인 100만 갈 것 같습니다. 요거 잘 나오면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불러주시나요? 가야죠.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윤형빈님 그리고 김현애, 이성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의 접속 숫자를 네. 기다리고 카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가야죠? 100만 갑니다 오늘. 네, 오늘 100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100만 이뤄놓고 내일 오후 2시에 진짜 생방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